네, 안녕하세요. 이 국제 질서가 21세기에 들어서 특히 우크라 전쟁 또 차이나 디리스킹 이런 게 잡히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이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려온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몸값이 상종가를 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또 이 럭비공 트럼프가 집권할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연관시켜서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조성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지금 국제질서 이거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오늘? 그러니까 현상과 그걸 이해하는 개념이 네, 전부 좀 다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기존 개념에 한계가 있지 않나. 네, 네, 특히 첫 번째로 이게 영내 안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국가 안보, 영내 안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기존의 국제정책에서는 이제 위계적으로 좀 나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글로벌 뭐 글로벌 아래 영내, 리저널 리저널. 있고 또 리저널 아래 주권 국가가 스테이트, 있고 예. 스테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레벨이나 디멘전으로 나눴죠. 예, 그 지리적인 지리적인. 예, 그렇게 나눴었는데 좀 요새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좀 이런 구분 가지고 이게 되겠냐라는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미동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굉장한 그 패턴들이 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말하자면은 윤 정부가 들어서서 유럽 국가는 아닌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제 해서 나토나 유럽 안보에 깊게 관여가 돼요. 네. 어떤 제도적인 연결이 표면상은 없는데 네. 그 다음에 한국은 남중국해 국가가 아니죠. 네네. 이제 우리 동북아라고 하는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밀접한 특히 뭐 우리 지금 타이완, 대만, 네. 그다음에 한반도 이 문제가 연계가 되죠. 이제 그다음에 필리핀이나 이제 베트남까지 베트남까지. 연결되죠. 예, 예. 예, 요새. 예. 예. 그리고 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중동 국가가 아닌데 또 지금 뭐 사우디다 몇 군데 지금 대한민국이 K 방송이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개조 무슨 패턴에 굉장한 말하자면 관련이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는 예, 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옛날과 달리 두 측면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석유 비즈니스에서는 미국이 최악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 였다가 오펙 질서를 파괴하는 그렇죠. 자이고 예. 전통적으로는 미국이 중동 안보의 자기들 파트너고 예, 예. 뭐 유일한 거의 핵심적 파트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두 가지 모순된 상황이 오니까 친미는 아니면서 그러니까 친미 일변도로 가기에는 곤란하고 그렇죠. 친서방은 해야겠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을 또 파트너로 삼는 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영내 우리 동북아를 넘어선 게임이잖아. 근데 이게 한국만 이런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내를 넘어서는 증상이. 서방 선진국도 사실은 여기저기서 네. 여기저기서 이제 네. 공간의 어떤 폐쇄성, 공간의 어떤 경계성 이런 것들을 툭툭 뛰어넘는 네. 요소들이 굉장히 나오고 그것도 굉장히 적시성이고 적응성으로 해서 빨리 그게 나타나죠. 예. 네. 그 다음번에 이제 그러면 기존 그 군사 국제 정치학에서 이제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동맹 조약에 바탕한 집단 안보. 그렇죠. 그러니까 블락 시큐리티라는 게 이제 그 기존 개념의 주요 개념으로 썼었잖아요. 이게 21세기에 이 개념을 쓸 수 있는지 흔히 사람들은 뭐 안보가 블락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좀 말씀을 좀 19세기에 해주시죠. 특히 이게 20세기 초까지 이 말하자면 블락 개념이 이 공간적인 근접성 혹은 그 공간적인 그 대립 이런 중심으로 해서 블락 혹은 뭐 다자적인 뭐 네, 그러니까 공간도 공간이지만 블락이 성립하려면 조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 동맹 조약, 그렇죠. 나토 약속. 같은 그렇죠. 그런 조약이 없으면 블락이라고 못 그러죠. 못하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조약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막 오고 있거든요. 왜? 한번 좀 예를 좀 한번 뭐 들어주시죠. 의미는 있는데 또 이제 의미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예. 이 축은 있으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조약 없는 협력, 조약 없는 그 파트너십 뭐 예.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죠. 예. 그게 또 어떤 데는 원칙이고 어떤 데는 제도고 어떤 데는 뭐 이런 방식으로 예를 좀 해서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중일 삼국 체제 하니까 뭐 우리 언론이든 지식인든 아니 동아시아가 한중일 축으로 해서 나토 방식으로 조금 뭐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허번 스포크에서 뭐 나토 방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아시아판 나토 아시아판 나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중일 삼국 체제. 근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미 유엔 사령부가 우리 곁에 들어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덴마크나 독일이나 그때 그 말하자면은 6.25 전쟁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이쪽 그 UNC에 들어오려고 말하자면은 그 기여하려는 국가들 네. 생겨나고 여차하면 유엔사의 일원이 되겠다. 이런 되겠다. 아, 예. 라고 이제 약속을 미리 해두는 국가들이 벌써 16개인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로 서방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많죠. 예. 그리고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중요한 아주 강력한 국가인데 그 말하자면 국제 정치에서 실세로 보이고 하드 파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국가로 보이는데 동맹 조약은 저기 상호 방어 조약 이건 불가능한 국가란 말이에요. 일본 헌법상. 헌법상. 예, 헌법상 자위만 할 수 있지. 그렇죠. 예.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이 불가능한 나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을 두고서 뭐 아시아판 나토 운운하는 사람들은 난 이게 기본 상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국내 언론도 그런 소리하고 해외 언론도 그런 소리 하는데 경험이 부족한지 학습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네. 후티가 뭐 온 난리를 치면서 일종 해협에 가까운 그 쪽에서 이제 세계를 쥐락펴락 세계 물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에 또 중국은 뭐 잘했다라고 하는 저기 중국 그또 네. 장성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 후티 덕분에 아브라함 협정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기는 곧 육로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예,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설명 좀 제가 해주십시오. 따로 좀 네. 다루려고 뽑아놓은 건데 사실은 예. 그걸 좀 저기 그림하고 해서 병원 선생님이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2020년이죠. 트럼프 정부 때. 예.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바레인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4개 국가가 잘 지내자. 그래서 파트너십을 약속하는 그런 협정을 맺었죠. 그렇죠. 사실 이제 숨어 있는 주인공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도 그 무렵 이전부터도 계속 강화돼 왔었어요. 그 사우디가 무기 도입할 때 예, 군사 훈련을 이스라엘 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사실은 가까워 두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 후티가 이제 홍해 수에즈를 때려 막으니까 그렇죠.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바레인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 그렇죠. 그 다음에 지중해에 있는 에집트의 사이드 항구까지의 그러니까 트럭 운송로를 준비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트럭 회사, 네. 바레인 트럭 회사, 네. 사우디 트럭 회사,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트럭 회사 네 개가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업무 협약을 맺은 거라.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급행 가면은 뭐 하룻밤이면 가고 네. 그냥 널널하게 보내도 일주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저기 그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야 그럼 에집트가 밥그릇 뺏길까봐 반대할 거 아니야. 에집트가 또 옆에서 적극 협조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중해 쪽 그 항구가 예. 그 하이파하고 이스라엘의 하이파뿐만이 아니라 요르단. 에집트의 그러니까 사이드까지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지도에서 보듯이 예. 그래서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좀 뭐냐면은 음.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군사 동맹 맺을 리는 없잖아. 뭐 그렇죠. 그런데 트럭 동맹을 이렇게 맺으면 허리띠를 맺었어. 이 트럭 동맹은 군사 동맹보다 더 세. 더 쓰죠. 같이 밥 먹고 살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군사 동맹보다 더 센 트럭 동맹이 맺어진 거라. 트럭 동맹. 컨테이너 트럭 동맹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생각해 오던 어떤 군사 동맹 위주의 그 집단 안보가 아니라 그 틀을 넘어선 사실상의 집단 안보인데 그거 뭐 이름을 따로 붙여야지. 왜 그러면 집단 안보라고 하는 순간 이건 나토 조약과 같은 조약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상호방위 예. 조약을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일본과 뭐 협조를 한다. 예. 그러면 일본과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요. 군사 동맹을. 일본 헌법이 상호방위 조약 동맹을 못 맺어.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이 조금 있으면 연에 100조 원을 쓰잖아. 그렇죠. 27년쯤 되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쓰잖아. 많이 쓰죠. 예. 2%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저게 실세 중에 실세인데 그렇죠. 실세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파워가. 그러면 그 분명히 군사적인 협력이 있는 건데 예. 근데 이거는 물락 동맹은 또 아니야. 아니요. 일본은 자격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이제 더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내 오늘 우리 이야기하다가 박 대표님이 독특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담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저한테 주셨어요. 예, 예. 이게 뭐냐라고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의 이 안경이나 기존의 눈으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차원에서 많이. 그래서 내가 한번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물었는데 이게 뭐고 도대체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예. 그게 이제 스핑크스의 질문이죠. 그렇죠. 속성을 한번 이렇게 파헤쳐 보면 되는데 예. 결국은 그 결론은 백모 선생님이 도메인 게임이다 이게. 예, 예.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국제정치학자로서는 굉장히 눈에 반짝 띄는 사실 이 키워드입니다. 용어를 국제정치학에서는 안 써왔죠. 안 써왔죠. 뭐. 인문학에서도 잘 안 써요. 안 써왔고. 아는 사람만 써. 아는 사람. 이게 이제 뭐 또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적인 이런 해석을 잘 안 하니까 안 안 하죠. 써. 안 이게 이제 써. 컴퓨터 공학 네. 용어인데. 그렇죠. 도메인 게임이고 뭐 네. 그전에 조금은 이제 요거를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제 뭐 네트워크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네. 정확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째 그게 몇 가지 중요한 이제 그 특성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 멀티레이어다, 중첩성이다. 이게 이제 기존에는 보면은 뭐 쌍무 뭐 혹은 다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적 네. 분명한 공간이든 조약이든 뭐든 이 분명한 어떤 실체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겹쳐요. 막 레이어가 막 겹치는 건데 그림을 잘 그리셨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도메인이란 용어 자체를 이제 밀리터리 하는 분들은 좀 쓰셔. 네. 그러니까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작전, 육해공이 엮이는 거. 그런 도메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메인은 컴퓨터 공학에서 인터넷 통신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도메인이에요. 그 인터넷은 인터네트잖아. 인터넷이요. 예.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연결이잖아요. 네트워크 사이란 뜻이잖아. 그렇죠. 그 이름이 그 네트 하나를 도메인이라 그래요. 그 하위 네트를. 그런데 이 도메인이 하위 네트가 이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그 가상으로 논리적으로 정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또 유동적일 수 있어요.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예를 들면은
도메인 아래 또 도메인이 있고 도메인 안에 또 도메인이 있고 중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중첩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공유기 쓰잖아요. 예, 예. 그 공유기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라우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라우터가 들어앉으면 그게 도메인을 구성시켜 주거든. 네. 그러니까 조그만 사무실이 하나의 도메인이야.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KT에 가입해 있어. 네. LGU 플러스에서 KT로 바꿨어. 음. LGU 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써서 싫어. 그래서 KT로 바꿨어. 여러분 LGU 플러스에 많이 전화하세요. 화웨이 장비 다 걷어냈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KT로 바꾸면은 망사업자들 간에는 우리는 KT 도메인 아래에 있는 도메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LGU 플러스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님 저희 화웨이 장비 다 바꿨습니다. 이제 저희 애국할게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고객이었는데 그러면 다음 달부터 LGU 플러스 하죠. 그래서 또 LGU 플러스로 또 갔어. 그러면 나는 내부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LG U 플러스 도메인 안에 있는 도메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더 웃기는 건 뭔 줄 알아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 KT하고 LG U 플러스가 같이 들어온 거야. 옆집인데, 옆집인데 101호는 KT 도메인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102호는 LG U 플러스 도메인에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동네 이제 치맥집에서 막 싸우다가 야 LG U 플러스가 좋아 KT가 좋아 하다가 이제 KT로 이제 그 차와 통일됐어. 그래서 다음 달에 KT로 묶어졌어. 그러면 도메인이 바뀐 거야 또. 더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 집에 하나는 또 아주 악랄해 갖고 그냥 공유기를 첩첩산중으로 깔아놓고 막 쓰고 있어. 그러면 도메인 안에 또 도메인 있는 거잖아. 뿐만 아니야. 그 집에 아들놈 하나가 이상해가지고 VPN으로 연결해가지고 미국 VPN 회사 노르트 VPN 뭐 이런 걸 쓰고 있어. 그러면 나는 노르트 VPN의 도메인에 속해요. 앉아 있기는 우리 집 방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망도 KT 망을 쓰는데 논리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노르트 VPN의 그 게이트웨이에서부터 나까지 터널로 연결돼 있거든. 그 바깥에서 보면 나는 노르트 VPN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중첩이 된다고. 옛날 같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국제 글로벌 군사지정학 질서 안에 제일도련 방어선 질서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제일도련 방어선을 지켜주는 어떤 국제적 관계는 한 6개쯤 돼요. 예. 미 타이완 체제가 있고 예.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안보 체제가 있고 한미일 삼국 체제가 있고 미국 필리핀 사이에 에드카 상호 방위 조약과 그렇죠. 저기 국방 증강 협력 조약. 에드카하고 네. 그게 있고 또 요새 또 미국 베트남 사이에 또 전략적 포괄적 그 관계 맺었잖아. 그러니까 미 베트남 체제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중충으로 내려갔잖아. 그렇죠. 근데 또 거기에 관계된 국가들을 보자고. 미국은 다 관계돼 있어. 예, 그렇죠. 6개 다. 예. 대만은 자기 거 하나만 관계돼 있어. 예. 한국은요 겉으로 보면 둘만 관계돼 있어. 제일 그러니까 많죠. 한미 동맹하고 한미일 체제. 근데 이게 또 이게 저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싹 밑으로 손 넣어가지고 필리핀 도와주고 있고. 그렇죠. 또 밑으로 손 넣어서 베트남 또 그 군사 돕고 경제 같이 파트너잖아. 일본도 좀 그래요. 네. 일본도 겉으로 보면 미일 안보 체제. 저는 미일 그 상호 방위 조약 아닙니다. 미일 안보 조약입니다. 그다음에 한미일 체제 겉으로는 2개만 연결돼 있어. 근데 일본은 현관문이 현관문이 대만이야. 예. 대만 깨지면 일본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랑도 연결돼 있다고 사실은. 그다음에 그 현관문에 앞에 있는 그 현관 다이가 그게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야, 맞아. 그러니까 또 필리핀에도 쓱 또 손 넣어서 도와줘. 일본은 옛날에 동남아에 많이 깔아놨으니까. 그렇죠. 필리핀은 자기 것만 하고 있고 베트남 자기 것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복잡해졌어. 이제는 이걸 어떤 그 하나의 아주 단순한 어떤 위계 구조로 못 나타낸다 이거지. 이런 중첩성을 갖는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두 번째 이게 뭘까? 이 뭐고라고 하면은 예. 가상성이라고 하는 즉 예. 지리적 공간의 말하자면 구획성이 네. 아니라 어디든지 드나드는 영역 그다음에 기능 여러 가지로 해서 네. 버추얼한 측면이
굉장히 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예, 이게 이제 그거죠. 저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이사 안 갔지만 내가 LG U 플러스 가입자였다가 거기 화웨이 장비 깔아서 싫다고 근데 KT로 바꾸면 내가 속한 큰 도메인은 LG U 플러스 도메인에서 KT 도메인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101호니까 너는 선택이 없어. 너는 KT의 소속이야. 이런 게 없다고. 그런 게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 망이라는 게 가상적인 거구나. 그렇죠. 버추얼하구나. 로지컬한 거지. 물리적으로 요 구멍에서 나왔으니까 요 구멍에서 나간 선 연결돼 있으니까 너는 KT고 요 구멍에서 나간 선 연결돼 있으니까 너는 LG U 플러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정치 이론의 지금까지에서는 가상성이 아니라 소위 구획성, 공간성, 공간 지리 공간 구획에 지리 의해서 구획에 의해서 나누려고 그랬지. 그리고 뭐 사고도 마찬가지고. 옛날 망이 그랬어요. 인터넷 전에. 그렇죠. 옛날 망들이. 왜 근데 지금 보면은 음. 우리나라,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이게 사실상 쌍무적으로는 무슨 동맹이나 블록이다 무슨 뭐 협정이나 이런 거 없이 사실상 나토 멤버처럼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초청국 돼 있잖아. 네. 그 협력국. 협력국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고 예. 있지. 뭐 훈련까지도 같이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아주 급속히 진전이 됐는데 이 폴란드가 K 무기 생산 기지가 지금 거의 뭐 네, 저는 뭐 되고 폴란드에서 있죠. 많이 생산하면 좋다. 네, 예, 무기가 굉장히 기술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폴란드 정도의 그런 기반을 가지고 못 쫓아온다 우리. 네. 우리 부품 갖다가 결국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폴란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서 네. 한국 무기를 생산하는 거 전 찬성하거든요. 네. 그래야 무슨 전쟁 붙었을 때 다 쓰고 뭐 그러지. 이런 게 다 가상성이죠. 그렇죠. 일종의.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도메인 예. 게임의 요소는 이 구성 변화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겁니다. 네네. 예. 이게 뭐 국가 전체의 어떤 무슨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또는 다른 국가들하고의 어떤 무슨 뭐 협상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혹은 적시성이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영역별로 해가지고 유연하게 그 구성이 변화되고 또 조정되는 그런 구조로 갔죠. 뭐 아니요 국가랑 협상도 하고 하는데 자주 만나야지. 자주 만나는데 저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저기 블링켄이야. 역마살이 그렇게 꼈어. 아니, 아마 그 취임하고 지구를 한 100바퀴 돌았을 걸. 그 이제 국제정치를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도메스틱하고 예. 뭐 인터내셔널하고 할 때 네. 그러면 이제 도메스틱 하면 국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터내셔널 하면 그 중간에 그 이웃 국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네. 또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네. 아까 중첩성 그다음에 그 이제 가상성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 국제정치 게임 군사지정학 네, 그 게임의 시점 그 순간의 그 메인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때 구성을 바꿀 수가 수 있다고. 있는 거죠. 그 구성 변화의 유연성을 이제 영어로는 configurability라 그래요. 이게 좀 이게 그 인터넷에서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네.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망 소속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망에 연결된 기기도 아니 뭐 저게 뭐야 이런 걸로 연결됐다가 뭐 PC로 연결됐다가 그렇죠. 무슨 뭐 패드로 연결됐다가 뭐 네. 요새는 또 TV로 연결됐다가 네, 그렇죠. 뭐 IoT니까 모든 기기 다 바꿔가면서 연결하고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성 변화가 그때마다 최적화될 수 있거든. 그렇죠. 그 문맥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제 차이나 데이리스킥인데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때는 이제 미국 혼자 독불 장군 나홀로 관세 전쟁을 했는데 네. 이게 성숙해 가니까 이제는 유럽까지 딱 스크럼을 짠 그런 게 됐고 그렇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에서 겪으면서 유럽이 중국 얘들 큰일 난 놈들일세. 이 자식들이 우리 유럽에 뿌리를 찍어내려 그래. 이 겁다가리 없는 놈 자식들 이렇게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일사불란한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그 공동 보조가 네. 나왔죠. 또 러시아 경제 제재할 때 그 뭐 사실은 독일 그 속속이던 거 생각하면 저런 일사불란한 그 제재가 나올 거라고 나 생각 안 했거든. 그렇죠. 마크롱 뺀질거리는 네. 거 보면 근데 그냥 나오잖아. 네. 순식간에. 그 다음에 이제 후티 제압을 하느라고 이제 그 미국이랑 영국이 공수불가하니까
24개 국가가 지지 성명을 냈어요. 우리도 포함해서. 한국 포함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쭉 나라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케냐 같은 나라가 들어가 있죠. 케냐, 예. 또 기니아비소가 아마 그 요새 그 저기 어디야 요새 그 석유 많이 나오는 아, 저 데예요. 베네수엘라 옆에. 옆에.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저거 침공하려고 침을 뚝뚝 흔들리는데 침공했다가는 미국한테 쥐어 깨져서 골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 여기 아마 기니아 이게 프랑스 보호령이었다가 독립했을 거예요. 독립했죠. 예. 그때 우리 한 30년 전에 우리 저 위성 아마 이쪽 기지, 그러니까 프랑스 기지를 아마 일부는 하는데, 아마 지금도 보호령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 잘 모르겠어. 좀 봐야 돼 지도 좀. 프랑스령 기아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프렌치 가야나가 있고 비소 가야나가 비소가 있고 그렇죠. 그럴 거예요. 맞아요. 예. 기니아 비소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들어갈 만한데 안 들어간 나라들이 일본, 프랑스, 스칸디네비아 3국, 스페인 해서 한 6개 나라 이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들 그 뺀질이 아니야? 나는 그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 뺀질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뭉치시면 같이 묻어서 가고 또 이제 되게 좀 조금 큰 나라들이니까 그 말하자면은 그 말이 저 뭐야 이 배후에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예비부대로 있는 거야 또. 야 24개 나라 정도 이름 팔았으면 됐어. 우리 좀 뒤에다가 또 다른 이름 팔 때 앞에 5개. 뭐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게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요르단은 이 후티랑 이게 원수지간인데 그렇죠. 특히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후티랑 교전을 하다가 지금 휴전 협상 단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이름 안 걸었을까? 뭐 자기 영토인데 지금 국제적인 저기 말하자면은 항해의 자유와 같이 저희 물류의 자유가 있는데 너희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길 내준 거야. 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첩돼 있다는 면에서도 인터넷 네트워크 구조, 도메인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성도 도메인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고, 구성 변화를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PC로만 깔았다가 싹 걷어치우고서 내가 그걸 이걸로만 싹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싹 걷어치우고 뭐 할 수도 있고, 내가 인터넷 카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시점에서는 김말동 씨, 홍길동 씨가 손님으로 와서 앉아서 연결돼 있었는데 다음 시점 가면은 백모랑 조박이라는 사람이 와서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저 늙은이들이 떠나지도 않고 그냥 개기고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이게 뭐 국제정치학으로 원래 뭐 사실은 국제정치의 영역이 무정부성이거든요. 아나키, 그러니까 이 아나키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데 이게 질서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고 지금 세 가지 한 이야기는 그 관계의 패턴이나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게 역동적이죠. 역동적이면서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19세기나 20세기 아나키는 아니야, 근데. 아나키가 아니야. 아나키가 아니야. 굉장히 룰이 지금부터 있어요.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렇게 마음대로 접속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접속을 마음대로 하려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는 아주 기막힌 그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내면화돼 있어야 돼. 규칙을 얘가 알아야 돼. 규칙을 패스워드를 서로 패스워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망을 못 써. 못 쓰지, 그렇죠. 그 프로토콜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룰, 그 다음에 프로토콜, 그 다음에 가치 체계.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그 망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주는 주체는 얘라고. 예. 얘가 그 규칙, 그 가치 체계, 그 프로토콜을 내면화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무시무시한 애입니다. 제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지만 밖으로 막 뭐 좀 인터넷이나 뭐 네트워킹이나 혹은 뭐 디지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되고 뭐 군사 문제나 국제정치, 군사 지정학이 뭐 경제 무슨 교환이나 혹은 무역 같이 보이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여전히 중요한 규칙이나 프로토콜 그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면화돼 있다고요. 그 행위 주체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제 키워드들이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가치 공유 국가들. 그렇죠. Value sharing countries. 그다음에 규칙 기반 질서.
rule based global order. 오더. 예. 그다음에 항행의 자유, 이거 freedom of 몇백 navigation. 년대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요새 많이 쓰이잖아. 그다음에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 like-minded countries. 그다음에 서방 가치, Western value. 그다음에 서방의 생활 양식, Western way of life. 이게 막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고 아주 최근에 와서 그냥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오래돼 있는데 예,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일한 이 키워드들이 유럽 정치인들도 쓰고 일본도 쓰고 한국도 쓰고 미국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키워드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이 중에 지금 용어 제가 지금 꼽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이 중에 한 세 개쯤 해가지고 성명 나가면 중국 보고 너 뒤질래 그 소리죠. 그 소리죠. 중국을 그렇죠. 거론 안 해도 예.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내면화돼 있는 거예요. 내면화되는 거죠. 내면화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그거가 그게 그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화가 예.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인터넷에서 이러한 규칙과 프로토콜을 PC와 이 스마트폰 이런 애들이 인터넷에 참여하는 단말이 내면화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게 뭐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 규칙을 다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 통신 규약을 그걸 그렇죠.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유사하죠. 예, 예. 유사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특징이 이제 나오죠. 예. 예.